안녕하세요. 회생에틱 김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자동 작성 프로그램인 투도코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투도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위쪽에 이제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채무 정보, 재산 정보, 수입 및 지출 정보. 그 옆에 이제 진술서 정보, 변제 계획안 정보, 문서 내려받는 게 있는데, 요 변제 계획안 정보는 나홀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정할 때 그때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뭐 사건 추가, 사건 검색, 사건 관리, 사건자 주소로, 그리고 사건의 개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미리 보기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용 가이드 누르면 게시판이 나옵니다. 사용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유용한 기능도 누르면 게시판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투도코로 들어와서 사건을 시작하려면 왼쪽에 있는 요 사건 추가를 눌러가지고 본인의 사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건 추가를 누르면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추가에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사건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 사건이 기록이 되면은 기본 정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건 추가를 하면 기본 정보 창이 열리는데, 기본 정보 창에 뭘 입력하면은 이거는 본인의 그 신청서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력하면 좋긴 좋습니다. 왜 입력하면 좋긴 좋으냐면은 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면은 관할 법원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이 저장을 누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관할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 주소지에 관할법원이 나오고요. 이게 입력된 게 나중에 변제계획안 제출서 표지에 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직장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은 만약에 경기도인데 직장은 서울이다. 우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본 직장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청 예정일은 내일 접수할 거다, 법원에. 그럼 그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써주면 좋냐면은 첫 변제일을 갖다가 언제로 할지가 정하는데 좋아요. 왜냐면은 개인회생의 첫 변제일은 신청 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변제일의 마지막 한도를 갖다가 이 투도코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그래서 첫 변제를 언제로 정할까라는 어떤 그런 계산할 때 좋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법원에 접수할지를 여기다 해주면 좋습니다. 요 정도만 이제 기본 내용에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뭐 휴대전화 번호나 환급 은행명, 환급 계좌 번호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정보.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채무 정보가 목록 순서가 있습니다. 목록 순서가. 여기 목록 순서 뭐 자동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자동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수동은 전문가용이니까는 수동을 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도코는 수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수동은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용. 그러니까는 주의사항은 채권자 명이 있고 이 주소가 주소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투도코의 좋은 거는 여기 채권자 명에 다치지 않더라도 1분만 쳐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제가 한번 신한은행 한번 쳐볼게요. 신한은행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틀린 주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소가 들어갈 수 있고, 혹시나 투도코가 입력되지 않은 그런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요 검색 있잖아요. 검색을 누르고 입력하셔야 돼요. 검색 누르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편부가 자동으로 입력되지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에는 우편번호가 나오지 않지만 전자소송을 할 때 CSV 파일이라는 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CSV 파일에는 우편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편번호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정보에서는 검색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원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이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원금이 얼마, 요때 이 이자라는 건 뭐냐면은 부채증명서 발급할 때까지 밀려있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앞으로 발생할 이자 그런 게 아니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때까지 밀린 이자가 얼마인지를 부채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를 여기 이자에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있는데 중요한 옵션입니다. 지금 이 옵션은 회생의 팁에서
변제계획안 자동 작성이라고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십시오. 예. 맨 위에 보면은 채권자 목록 열기라는 요 메뉴가 하나 있어요. 뭐 삭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채권자 목록 열기를 누르셔가지고 열면은 옆에 삭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채권자 목록을 삭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 정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산 정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재산 목록 열기 닫기가 있습니다. 예. 채무 정보는 본인이 입력한 게 이렇게 한번 보이자 눈에. 재산 정보는 본인이 입력한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입력하면 이 재산 목록이 위에 쌓이는 구조예요. 요렇게 재산 목록 열기니까 열리시죠? 보이죠? 이게 쌓이는 구조니까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에 보면은 현금, 뭐 예적금 등등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찍어 놓은 거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 목록 열기가 있다는 거, 이 버튼이 있다는 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수입 및 지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첫 번째 1차 보전 공고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됐으니까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 2%를 갖다가 변제 계획안에 반영하라 라는 보전 공고가 나와요. 아까 카페에서도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수입 및 지출 정보 아래 보시면 요 추가사항 입력이라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사항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추가사항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보면은 밑에 옵션 선택이 있습니다. 옵션 선택 보면은 뭐 선택 안 하면 기본값인데 외부 회생위원 선임, 그 다음에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보전 공고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해라, 뭐 2%를 반영하라 그런 게 나오면은 요 외부 회생위원 선임을 누르고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2% 얘를 누르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전 공고에 따른 그것이 되는 거예요. 변제계획안 정보에 보면은 요 추가 변제율이라고 해서 추가 변제율. 그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만 30세 미만 청년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하지 않은 그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기본이 3년이지만 24개월로 많이 해줍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청할 때부터 내가 24개월로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요 추가 변제월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1을 입력하시고 저장하면은 기본이 36개월이기 때문에 24개월로 변제 계획안이 작성됩니다. 투도코에서 뭐 하나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에 살고 있는 그 임차 목적물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잖아요. 입력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으로 청산가치에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빠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액 보증금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소액 보증금 한도가 2,800만 원이에요. 적용 보증금 한도는 8,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800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이 적용 보증금 한도 초과한다 그래서 이러기다 그러면 2,8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가해주면 그때는 청산가치에서 2,8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도코 이제 좀 보정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변제기획안 정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